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비디오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런 거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생긴 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예. 그 밑에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그죠? 창문 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분수 같은 거, 예? 있죠? 예. 이 장소가 맞아 보이는데요. 영상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고요.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똑같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네, 저 하늘에 뭔가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샤헤드 드론 같이 생겼죠. 이렇게, 예, 그 날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예, 날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만 멈춰 보겠습니다. 이 장면 보셨죠? 요거랑 요 빨간 거,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오, 얘 이거 뭐야? 오, 짜잔. 네, 여기 보시면은 요 건물에 요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정확히 똑같고요. 그 위에 이런 거 사각형 이런 거 지붕 같은 거 있는 거 똑같죠? 예. 아, 한번 계속 볼까요? 올. 이거 뭐지? 브르륵 하고 뭘 쏘는데? 네. 지금 반대 방향, 그러니까 드론이 날라온 반대 방향을 향해서 뭐라고, 이쪽에서 이쪽이죠? 이렇게 브르륵 하고 뭔가를 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를 한번 보시면, 네. 짜잔. 네, 이 장소인데요. 바벨론 로타나라고 하는 이 식당입니다. 이 호텔 아마 옆에 있는 호텔인가 하여튼 호텔 식당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 스트리트 뷰인데 보시면 지금 드론이 날아갔던 방향이 제가 이제 여기 표시를 했는데 남부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예, 드론이 이 방향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 사람이 있었고 예, 쪽으로 이렇게 찍고 있다가 드론이 이렇게 날라오니까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조그맣게 그 건물, 예, 그 빨간 디귿자 있는 건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찍고 있었는데 드론이 이렇게 날아간 후에 바로 뭐요? 이쪽 방향으로 브르륵 하고 뭔가를 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아간 거. 자, 날아가고, 여기 어디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빠바바밤 빠바바밤 여기 거기잖아. 그 C램 레이더 맞았다는 자리. 그리고 이게 아마 C램인지 C램 레이더인지 그 대공포 있잖아요. 부르륵 쏘는 거.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부지 근처에 있는 호텔 식당에서, 예? 이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불행 하는 걸 부르륵 하는 걸 쏜 것입니다. 아, 이거 어제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는데 오늘 찾았습니다. 예,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에서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단 ISW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볼찬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고피안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없습니다. 네, 시베르스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포크롭스크인가요? 여기 어디라고 불러야 하나요? 여기 하여튼 요 근처에 빨간 거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빨간 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자포리자와 드네프로페트루스크 방면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골리아이폴레 근처에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 근처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르손은 원래 변화가 없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건 폭죽이 아닙니다. 드론이 날아간 후 다소 늦게 C램 요격기가 이라크 바그다드
코랄 팰리스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옥상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무감각해진 걸까요? 저 포탄들은 도대체 어디에 떨어지는 걸까요? 불쌍한 이라크. 저 포탄 여기 떨어지는 걸로 제가 추정하는데 맞을 거예요. 항상 여기 공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미국 대사관 C램 그 위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에서 시위대가 이란 혁명수비대 경찰부대인 바시지 민병대에 발포했습니다. 경찰이 반격에 나서고 전쟁 중에는 그들이 비겁한 짓을 저지르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반정부 세력이 이제 정부군한테 총을 쐈다는 그런 얘기 같죠. 예. 근데 자기네가 그거를 또 찍어서 올렸다는 것이에요. 예? 차 안에서 총 쏘는 거를 지나가면서. 그죠? 예. 네, 이건 또 뭘까요? 이 서로 유전은 안 건드리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암묵적으로? 왜냐하면은 거기 유전 건드리면 유가가 오르니까 트럼프도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건드리고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히브리어 그거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문자.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사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남부 사우스 파르스 가스 시설 공급 에너지 인프라 전쟁은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다. 정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가스 그 인프라를 공격을 먼저 했대요. 그래갖고 이란이 반격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이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으니까 이란이 우리도 너네 거 공격하겠어. 그러면서 이 파란 거 여기 사람들 안 다치게 피하시오. 또 신사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예고를 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나온 것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보면 요 노란 것들 있잖아요. 요 노란 건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영상이 제가 아직 안 나온 거, 요 주바일 여기는 아직 영상이 안 나가고 물론 제일 가까우니까 공격했겠죠. 영상은 안 나왔지만 지금 이 위성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주베일이라고 옛날에 사우디 갔던 우리 한국의 저 노동자들이 여기서 주베일 무슨 공사에서 되게 유명했었어요. 70년대 우리 동네도 여기 사우디 갔다 온 걔네 아빠 있는 그 애들이 있었어요. 걔가 처음에 걔가 제가 처음에 바나나라는 거를 구경한 게 걔네 때문이었어요. 바나나를 어느 날 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맛있냐? 나도 한 입만 그랬더니 너네 아빠도 사우디 가서 바나나 사오라고 그래라 그러고 난 바나나가 사우디에서 나는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도 바나나 사우디 가서 바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주베일입니다. 주베일. 여기도 이 주베일 이름 듣는 순간 어린 시절 그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이스라엘 측에서 보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같이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 미국은 아님 우리는 안 했음 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것도 사우디의 라스파판 정유시설에 폭탄 맞는 위성 사진을 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찍은 위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다 공격당했네. 네? 네, 이란 중앙사령부 대변인 가탐 알 안비아는 공격의 근원이 되는 연료 에너지 가스 기반 시설은 가능한 한 빨리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며 이는 이란 남부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라고 밝혔다. 미국과 관련된 석유 시설은 이제 미군 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되어 전면적인 포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레리리자 탕실이 시민과 근로자들은 이란 시설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 이란은 기습 안 하고 그 약자의 특징이죠. 약자는 뭐라고요? 규칙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약자라는 거예요. 근데 강자는요 안 지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자고 지금 이 전쟁에서 약자는 이란인 것 같습니다. 전쟁 규칙을 잘 지키잖아. 이란이 다시 드론과 미사일 발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목표물 명중시키는 빈도도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했었죠.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다가 이제 발사 빈도가 줄었으니까 미사일 다 떨어졌네 나불나불 그러더니 아니잖아요. 또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4년간 봐온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마구마구 공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위성이나
기타 상대방 국가에서 나오는 저 영상 자료나 이런 거를 보고 제대로 맞았는지 평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차 공격을 해요. 지난번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빗 맞았어. 이거는 좌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확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전보다 많은 미사일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평가 주기가. 그래갖고 4년 정도 되잖아요.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면 한 일주일 계속 공격해요. 그러다가 한 하루 정도 쉬고 평가하고, 이제 평가는 다 사실 끝났고,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일주일 막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이란 남파르스 가스전을 공정호 공격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한 거임, 경고임, 그랬는데, 짜잔. AP쇼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아님 나는 안 했고 이스라엘이 혼자 했음. 월스트리트 저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남파르스 가스전 공격 이후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 반대한다고 미국 관리들에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고 추가로 공격하지 마. 왜? 가스값 오르면은 덩달아 이것저것 다 오른다고 그랬죠. 식료품값까지. 왜냐하면 비료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다 또 물가 인상 심리가 있어서 미리 막 올려버리고 그러죠. 아직 물품 사입 가격 오르지도 않았는데 막 싸게 산 걸 막 비싸게 팔아버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왜 한 걸까요? 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어. 지금 생존의 위기야. 그러니까 삼선 옵션이야. 뭐 이런 건가? 다 같이 죽자.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이다. 뭐 이런 건가? 16번째 유조선이 비격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유조선도 불에 붙었다고 합니다. 리비아 최대 유조는 샤라라 유조. 리비아에는 왜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리비아는 상관없는 동네거든요. 지금 직접적으로 이 사건하고. 리비아는 여긴데 제가 표시했어요. 그 유전의 위치를.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왜 불이 나는 걸까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어떤 놈들이 여기다 공작을 한 건가? 이란 국영 뉴스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홍해 한복판 얀부 정유시설의 미사일 공격. 또 홍해 한복판. 여기도 미사일 홍해 한복판 얀부 여기도 기름 관련된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겠지 뭐. 이렇게 잘 보이네 이거 기름통.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중동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석유 관련 시설이 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시초를 누가 했다고? 이스라엘이 여기 공격해갖고 막 여기다 막 공격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를 돌파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렌트유 말고 그 중동산 유가는요. $1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브렌트유만 그 $110고 중동산 원유는 배럴당 $1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 이전 수준의 속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자국산 석유를 계속 수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자기네 석유는 계속 수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왜 막지 않느냐? 이것까지 막아버리면은 이제 유가가 더 오르니까 봐주고 있다라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석유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거 중국 배라서 공격 안 하는 거 아니고 그거 공격했다간 중국이 야 너 우리 배 루시타니아호 너 격침시켰어? 야 1차 세계대전 전쟁 참전 명분 우리도 생겼어. 정식으로 참전하겠어.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는 거 혹시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은 휴전과 테헤란의 조건 충족 후에만 개방될 것이다. 무조건 항복하라. 땅바닥에 대가리 찍고 이마에 피내라.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휴전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 종식을 믿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 근데 휴전이나 전쟁 종식이나 그놈들이 맨날 거짓말만 치는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 문서에다가 사인하고 악수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서 영상 착 찍고 웃으면서 다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어? 걔네들은 그러고서도 뒤통수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민스크 협정부터 시작해갖고 네 이거는 all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다고? 도대체 무슨 핸드폰이야? 대박인데? 하도 이제 이런 공격이 많으니까 핸드폰으로 찍는 이제 실력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고람샤르에서 텔아비브 상공에 투하된 집석탄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민방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부 아플라 지역에 발생한 파괴 및 피해 상황. 호주가 또 다른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말하는 거죠.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에서 여러분이 목격한 그 모든 대학살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예멘에서 보셨던 뼈만 남은 아이들은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의해 굶주림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워싱턴과의 동맹은 이 대륙 전체의 영혼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나쁜 나라라는데 이 사람은? 예? 굶겨 죽이고 애들을 막 그랬대. 그래서 예멘이 도끼가 올랐구나. 예멘이 그 나라 아닙니까? 여기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고요. 여기가 예멘인데 이 사람들이 항공모함 지나가는 거 막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 애들을 굶겨 주겠대.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그리고 수단 이쪽에서도 나쁜 짓을 했고 하여튼 많이 했대요. 이란은 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공격하는 걸까요?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기지 설치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지정학 평론가 케이틀린 존스턴이 위에서 유려하게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발사 건수가 매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15일 시점에서 지역 방공망을 성공적으로 뚫기 위한 최소한의 1일 요구량으로 보입니다. 탄도미사일 10에서 30발, 드론 50에서 100대 정도입니다. 이 수치에는 헤즈볼라나 이라크 민병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일정 숫자로 이제 고정됩니다. 이제 거기서 딱 이제 필요한 만큼의 숫자만큼을 이제 사용을 해요. 이 곡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곡선을 뭐라고 그러지? 수학 체감의 곡선이 아닌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 L자 곡선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또 강제징병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답니다. 이게 그 미사일, 이란 미사일 그 잔해인데 아마 연료통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이 안에 연료가 가득 차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연료 다 쓰고 떨어진 그 미사일 그 단 분리된 것 같아요. 러시아 언론인이자 정치 연구가인 막심 시에브첸코는 일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어린이 사례를 기뻐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런 사람들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와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들 모두의 이중 국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러시아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 많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러시아 국기를 단 선박에 대한 무장 호위팀과 해상 보호 조치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중해에서 러시아 거 또 유조선이 또 공격당해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너네 해적들 직접 우리가 무장하고 막을란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검증은 거치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왜냐하면 뭐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뭐 만드는데 아니 우리는 4천 달러밖에 안 걸리는데 샤해도 이란이 직접 만들면 2만 달러 5만 달러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우리는 4천 달러 수준에서 만들 수 있다고 이란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공황장애인이라고 미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오른다고. 미국 국민을 위한 에너지 생산에 허르무즈 해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영향을 받잖아. 그게 문제지.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오르잖아. 백악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해상 운송 제약 속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모로코로부터 비료 공급을 뭐라고? 미국이 비료 공급이 부족하다고? 야, 그러면 너 영향 받네. 너네도 석유에서 비료가 나오니까 천연가스 뭐 기타 영향 받고만 미국도 이제 식량 위기 오겠네. 그럼 폭동 나고 그러면 비상계엄하고 선거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리 비상계엄입니다. 식량 폭동 때문에 비상계엄했기 때문에 선거는 좀 미룰게요. 젤렌스키 스타일로 갈래나? 이집트가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력 소비 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이집트에서도 기름 가격 때문에 이제 전기 못 만들어 갖고 전기세 올린다고 합니다. 지난주 중국의 연료 수출 금지 조치가 이미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루크 그로먼 만약 내가 베트로 달러를 종식시키고 베트로 위안을 활성화시키고 싶었다면 미국이 지난 3주 동안 시행한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을 생각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의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인터셉트.
이란의 고람샤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어디? 이거 맨날 보는 거. 이제 저녁과 밤에도 발사 가능하며 이란 전력의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알리 라리자니는 테헤란주 바르디샤 지역의 딸집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주거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바르디샤 지역의 부수적 피해로 인해 100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다 뽀겠대. 그냥 한 명 죽이려고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다 뽀겠나 봐요. 이란은 하즈카셈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즈카셈? 또 뭐야? 이 미사일은 기동성이 뛰어난 탄도와 좋은 높은 종단 속도 약 14,800km 또는 9,200모시기 덕분에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이스라엘 에로우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이제부터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쁜 걸 쐈다. 이거는 뭐야? 지하철인가? 예? 이스라엘 전철인가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범잡한 교통 중심지인 텔아비브 사비도로 중앙역이 파괴되었습니다. 뭐 이게 뭐야? 그럼 서울의 뭐 남대문역 뭐 그런 건가? 예? 시청역? 이란자 미사일에는 집속탄두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란의 집속탄 공격으로 텔아비브 남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은 수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제 없어갖고 요격도 못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 굳이 많이 쏠 필요 없잖아요. 저기 요격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그걸 포화시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많이 쏘는 건데 이제 없대. 그러면 굳이 낭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한 목표만 딱딱 때리면 되는 거지. 스마트 리치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의 아들은 헤즈볼라 충돌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정치인인데 아마 재무부 장관인가 그래요. 근데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다쳤는데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자기 정치적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훌륭하지. 자기 아들도 군대에 내보냈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안 훌륭해. 나는 그냥 살고 싶어. 나는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훌륭하다는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항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 대혼란 발생. 이거 좀 된 거예요. 며칠 된 거. 원래 200명을 한 비행기에 실어서 갈 수 있는데 갑자기 그날 당일날 50명만 나가.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급하면. 이거 다 빠져나가면 자기네 강제로 전쟁터에 내보낼 총알바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얘네들이 다 이거 뭐야 여기 건장한 남자들도 이거 여기 이 남자들 뭐 하는 겁니까? 조국을 지키셔야죠. 옛날에 6.1 전쟁 때 중동 전쟁 때는 해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지키겠다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왜 도망가는 겁니까? 너네 병역 기피자 아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괜찮아. 병역 기피자 해야 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냥 살고 싶어. 훌륭한 사람 아님? 이런 거죠 뭐. 네, 이건 독일입니다. 독일 국회 같은데요. 메르츠는 미국이 이란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너네 그거 시작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고 전쟁 시작했냐? 너네 우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막 시작해놓고 무조건 우리 들어와서 뒷마금 똥 싸질른 거 닦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이런 내용이죠. 미 해병대가 전술 항공기와 미군 해군 공군의 지원을 받아 전력적으로 중요한 이란의 카르그 섬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자살행위라는 그런 내용의 분석입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점령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들어갔다는 바로 그냥 대학살 현장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저 같으면 절대 안 들어갔는데 모르죠. 또 그 사람들은 김진판이 아니니까. 가바드 국장님,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영내 우리 동맹국들을 공격할 가능성을 평가했습니까? 덜시 가바드 정보공동체는 영내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기존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왔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나는 책임 없음. 나는 미리 다 경고했음. 그냥 트럼프가 마구잡이를 한 거임. 이런 내용 같은데. 어제 사임한 조 켄트 전 미국 국가테러센터 소장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이 2025년 6월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파괴된 핵시설에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으면 역시 말 잘해. 와 완전 속 시원하게 완벽하게 제거된 핵시설이 임박한 위험이라는 게 말이 되니? 이 말이잖아. 와 이 사람 미국 상원의원? 역시 상원의원 정도면 이 정도는 어휘력은 구사를 문장력은 해줘야지.
지난해 귀 기관들은 한번 들어볼까 영어로? 아 길어요. 죄송해요. 네. 지난해 귀 기관들은 이란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이 공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지역 타격에 감행하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비롯한 해상 수송을 방해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예측된 것이었습니다. 툴씨, 정보당국은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정보를 참모진에게.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참모들에게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그건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런 내용 같아요. 임박한 위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대통령한테 이제 넘기고 있어. 나는 정보 보고 했어. 그거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날더러 어쩌란 거임? 대통령한테 물어보삼? 이런 얘기죠. 영국에 따르면 이란은 제네바 회담에서 모든 농축 우라늄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농축 우라늄을 다 주겠다고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씹고 몰라 모르겠어 무조건 너는 그냥 공격 받아야 돼 지금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F타임 파일 깐다고 그랬단 말이야 안돼 막 이런 건가? 전 영국 대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진실을 말하네요. 웬일로 이거 중동에서 이런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 다른 전쟁에 미국의 그 전력과 무기와 돈이 가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죠. 유럽은 계속 가자지구 때부터 계속 일관된 스탠스였어요. 유럽은 영국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2015년 핵협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조건에 따라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이란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국제원자력국에서 이미 거짓으로 판명돼 이란은 잘못이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다는 거예요. 전직 영국 대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정보국장 게버드의 말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그거는 사실이 아님.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참모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란은 그 핵 안 만들고 있어. 미유권 보병학교 교장을 역임한 베리 메케프 장군은 이란 진공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공격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여전히 건재하며 미국은 승산 없는 전쟁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카프리 장군은 미국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군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유명한 레프트훅 작전 당시 제24 보병사단을 지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사단은 현재 전쟁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라크 깊숙이 수백 킬로미터를 진격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전격전 전문가군요. 실전 경험도 있는. 아니라 이거는 이란은 그런 데가 아니래. 이라크 같이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지형도 완전 달라요. 이란하고 이라크는 지형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란 이라크 경계선인데요. 여기는 완전 산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면 여기 막 그냥 사막 평지 이런데요. 그러니까 봐가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이런 말이죠. 그냥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아직도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확고한 경제 정치의 사회제도를 가진 강력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존재 여부는 이러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 앱스타인 암살 공격 발언을 늙은 노친네들이 자리 차지하고 인사적 죄 나 승진도 못하는데 죽여주면 좋지. 아싸 나 승진이다. 우리 모두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안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공격과 동시에 약속의 땅에 대한 망상, 종말 시나리오 등 이 모든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터키 대통령조차 약속의 땅, 막 망상, 종교적인 요소가 이게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김진팔이 4년 동안 주장하던 종교 전쟁 이 주장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핵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핵 얘기 나오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도 핵 얘기 나오고 있다고요. 그녀는 직원들이 핵시설 공격이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여서 걱정하고 있대잖아. 핵무기 사용. 할 수 있대요. 프랑스 핵 공격 훈련 실시. 프랑스는 이미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미어샤이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지만 이 해협은 세계 자원과 식량 생산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핵전쟁 위기, 식량 위기 얘기하고 있죠. 김진팔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이 김진팔이 얘기하고 나면 며칠 후에 다 높으신 양반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앞서가는 김진팔의 농어촌.
야, 이분은 누굽니까?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존 페터먼은 민주당 내 이스라엘 지지 감소에 대해 우리 당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될 거라고.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유일한 국가인데 말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명확성을 따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아직도 지지하나 봐. 또 그러다 왕따 돼. 미국은 이스라엘, 더 정확히는 네타냐후에 의해 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미국에 대해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 교체, 이란 분열, 정부 붕괴, 무조건 항복 등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알고 있어요. 이 미국의 목사님은 기독교 시원주의자인 트럼프의 동맹인 존 헤이지 목사는 앱스타인의 분노 작전을 지지하는 설교에서 러시아, 터키, 잔존, 이란 세력 그리고 여러 이슬람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며 결국 지지 누박 그리고 아군 오인 사격으로 신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잘못 말씀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지지 누박 그리고 아군 오인 사격 이거 곡과 마곡 전쟁에 안 나온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옵니다. 에스겔서 38, 39장에 이 목사님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곡과 마곡 전쟁의 이 에스겔 38, 39장인데 거기 나와요. 거기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 누바 그리고 아군 오인 사격이 나오고 있어. 서로 칼을 들어 서로 자기들끼리 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모든 걸 다 연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가진 기상무기 총 출동해서 지진이 일으키고 우박이 일으키고 다 해야 되겠죠? 아, 다 할 모양인데 성경에 나오는 거 다 할 모양이야. 여기서 이분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죠. 이분 92년도에 CNN과 그 인터뷰했다는 인터넷 기사가 4년 전께 올라와 있는데요.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벌이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각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이비 특성 뭐라 그랬죠? 신을 자기 뜻에 따라 부리려는 그 태도, 그게 사이비라고 그랬죠. 신이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에 그걸 이루고 싶어 하니까 조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라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걸 자기네가 연출하려는 거야. 그래서 가짜 재림쇼도 할 거라는 거지.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재림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그걸 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군사적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다 종교라는 코드를 딱 집어넣는 순간 모든 게 풀립니다. 얘네들은 지금 종교 코드로 종교전쟁 개념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플러스 지금 이 제 김진팔의 이 이론 충격 그 이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쌍둥이 빌딩에 이 정도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약한 충격은 이제 콧방귀도 안 끌 것이다. 그럼 더 강력한 충격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무서워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무서워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번에 아마 핵구름 정도는 나오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핵구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돼. 야, 이 새끼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습겠죠. 코웃음이 놀라는 게 아니라 자식들. 내가 다 예상한 대로 손바닥 안에서 부처님 손바닥이네 이 자식들 그러면서 어떻게 아무도 안 놀라. 그리고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애국법 같은 거를 꺼내 들었을 때 너희 새끼들 까부지마 새끼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저지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